21세기 유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유학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유학의 가르침이 전 세계에 퍼져서 보편적으로 보급이 되면은 세계는 평화롭고 좋은 세계가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인식은 유교는 어렵고 재미없답니다. 그러니까 유교 공부해봐도 아주 이해하기 힘들고, 그 다음에 유교에서 하라는 실천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유학이 점점 쇠퇴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유교는 쉽고 재밌다.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거다. 이런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유학이란 한마디로 말하면은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학문이냐. 이것을 두 마디로 줄일 수 있습니다. 알인욕 존천리입니다. 욕심을 막고 이치에 따르라. 알인욕 존천리. 이게 유학 가르침의 대강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욕심을 억제해라. 욕심이라는 것은 식욕, 색욕, 물욕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일상 느끼는 감정 이런 것들을 좀 누르고 천리를 되살리라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인의예지입니다. 인의예지의 마음을 되살리고 인의예지에 따라 실천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인의예지를 따르고 인의예지를 실천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그걸 조금 더 갈라서 얘기하면은 항목들은 그렇지만 대상으로 얘기하면은 나 스스로를 수양하고 숙이 아닌 나 스스로를 닦고 사람들을 편하게 해라. 이런 얘기. 그러니까 내 스스로는 어떻게 수양을 할 것이고 사람들하고는 어떻게 대할 것이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런 얘기입니다. 숙이 아닌. 그러면은 이러한 그 유교의 큰 목적을 실제로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우리가 유교 경전들을 읽으면은 숙이 아닌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다 어려워요.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하는 말이 잘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런 겁니다. 거기에 이르는 길은 이제 근본적인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쉽게 실천하는 얘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쉽게 실천하는 얘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두 마디로 줄일 수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행복하다 그래라. 그리고 행복한 이유를 생각해라. 혼자 있을 때. 사람을 대할 때는 상대방의 입장을 한번 이해해봐라. 항상 입장 한번 써봐라. 이 두 가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는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이유를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눈이 안 보이는 사람도 있는데 눈이 보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눈이 보이는 사람은 눈이 보이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눈이 보이는 건 당연하다고 해도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밥을 먹으면 밥을 못 먹고 굶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밥을 못 먹고 굶는 사람이 있으면 밥을 먹는다는 건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근데 밥 먹는 건 당연한 거로 생각해서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라는 것은
주위에 널려있는 행복한 것을 눈을 감고 안 보고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행복하다 행복하다 그러고 그 이유를 발견하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하다 행복하다 그러고 살아라. 개인으로 봐서는. 그 다음에 사람을 대할 때는 보통 평소에 사람을 대해서 뭐 얘기할 때 항상 자기만 생각하지 남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남을 생각해 보라는 것은 반드시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대할 때마다 그 사람을 도와줘라. 사람 대할 때마다 네 주머니에 돈을 줘라. 이러면 이거 힘들어 못할지 모르지만 상대의 입장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건데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인간관계가 원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바로 수기 아닌이라고요. 자기를 닦는다 하는 게 뭐 굉장히 어려운 일 같은데 바로 이게 수기고요. 그 다음에 사람을 편하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 같은데 상대방의 입장 한번 생각해 보면 참 빠른 겁니다. 그런데 이 쉬운 얘기를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초등학교 3학년도 압니다. 그런데 실천을 안 하는 거죠. 왜 실천을 안 하느냐 그러면 습관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습관을 만들고 실천을 해요. 그러니까 습관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래서 반복하면 습관이 되는 거고. 실천을 어떻게 하느냐. 간단한 것부터 이미 습관이 되어 있는 데다 붙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누구든지 실천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쉬운 얘기고. 조금 더 어려운 얘기를 가면은 공경경자 경입니다. 유교에서 가르치는 수양 방법이에요. 공경 경을 하라. 경이라는 것은 수렴방심, 흩어져 있는 마음을 거둬들인다. 상성성, 항상 깨어있다. 주일무적, 마음을 한 데다 모으고 이리저리 흩지 않는다. 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어려워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사람은 평소에 가만히 있으면 잡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잡생각이 머리에 떠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잡생각을 끊어버리고 생각을 한 대 모으라는 거죠. 어떻게 한 대 모으냐? 제일 쉬운 방법은 천천히 깊게 숨을 쉬면서 숨소리에다 신경을 집중합니다. 그러면은 과거, 미래 다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흩어진 마음을 거두들이는 방법이고, 이게 항상 깨어있는 방법이고, 이게 주일무적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유교 공부의 알짜배기가 경공부인데, 그 경공부라는 것은 우리가 그 정의천, 무슨 정명도, 주렴계, 그 다음에 주회암, 퇴계 선생 책 읽어도 어렵게만 써놔서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해요. 어디에 대해 하는 건지. 간단해요. 경이라는 것은 눈 감고 호흡에만 신경 집중하고 딴 생각 안 하는 경입니다. 그러면은 이 경이라는 것을 왜 유교에서는 모든 공부의 중심에 두고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주자 같은 양반 경험하면 다 된다. 공부의 처음이 끝이다 그랬거든요. 왜 그렇게 말했느냐. 그런데 이러한 그 명상을 오래 하고 하면 이게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아직 완전히 습관이 되면, 그때면 턱 앉으면 경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경하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잡념 없어져. 이 경지에 도달하면은 사람이 자기 마음을 자기가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자기 마음을 통제하게 되는 순간에 욕심 같은 것을 지우기가 아주 쉬워집니다. 다시 말하면 옳은 일을 하는 게 굉장히 쉬워지고, 그 다음에 옳지 않은 일을 갖다 안 하는 게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 경지가 뭐냐 하면 공자의 말씀입니다. 종심소욕하여 부르구라. 공자는 70이 됐더니 내 마음대로 행동을 해도 법에 어긋난 게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 그것을 갖다가 마음이 편해진다. 화려한 관통이라 탁 터졌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결국은 경공부를 통해서
마음을 내가 컨트롤하는 단계가 되면,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마음이 편해져서 항상 행복하다 마음이 되는 거고, 사람 대하면 상대방 입장을 아주 쉽게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유교 공부의 끝은 그 경을 완전히 몸에 익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경하는 상태가 되고, 그러면은 종심소욕하여 부르구라, 내 마음대로 행동해도 법에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그러면은 아린욕 존천리가 되는 거. 욕심을 누리고 인의예의에 바른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 이게 그러면은 이것을 초등학교 아이들, 그 다음에 무슨 80에 날 할아버지, 그 다음에 시정에 장사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이거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할 때는 네 주위에 있는 일 중에 행복한 거 가지고 행복하다 그러라. 그리고 내가 즐겨주는 예는 니쿠 부이치치 얘기입니다. 니쿠 부이치치는 사지가 없어요. 오스트레일리아 가면 사지가 없어요. 사지가 없는데 항상 행복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인기 있는 강사입니다. 전 세계에서 불러가요. 그래서 사람들 모아놓고 다리도 팔도 없는 친구 행복하다 그러니까 그 듣는 사람들이 저 사람도 행복하면 내가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얘기는 나는 생각하기를 행복의 사지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른쪽 팔이 행복이고 왼쪽 팔이 행복이고 오른다리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눈에 뭐가 보이니까 그것도 행복한 거고, 귀에 들리니까 그것도 행복하고, 부모가 있으니까 그것도 행복한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책을 읽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행복한 거고, 내가 강연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행복한 거고. 이러니까 이 사람이 강연료를 비싸게 받아서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부자가 되고, 결혼해가지고 아이도 낳고, 그 다음에 돈 많이 벌어가지고 가난한 사람이 도와주기도 하고, 진짜 행복하게 됐다고요. 그게 한 예입니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지 마음속에 있는 거지 사지에 있거나 돈에 있거나 지위에 있거나 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아이들에게 일러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역지사지는 입장을 바꿔 생각하라는 건데, 입장을 바꿔 생각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남을 도우는 생각도 납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보니까 좀 도와주는 생각도 하고. 그래서 좀 도와주다 보니까 이게 도우는 게 손해난 장사가 아니네. 남을 도우고 나니까 내가 기분이 좋아.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도웠더니 주위에 전부 다 나를 보고 좋은 사람이라 그래. 그러니까 내가 일해서 사람이 날 신용해줘. 일도 쉽게 돼. 도우는 게 진짜로 날 도우는 거네. 그런 이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남을 도울 수 있는 착한 사람으로 화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공자나 주자나 퇴계 선생님이 생각했던 인류 사회의 좋은 사회라는 게 뭐냐 그러면은, 오른쪽에 봐도 좋은 사람, 왼쪽에 봐도 좋은 사람, 왼쪽에 봐도 좋은 사람이에요. 그 좋은 사람이 무슨 사람이냐 그러면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항상 웃고, 그 다음에 남의 입장 생각해가지고 사회를 위해서 조금이나 도움을 주려고 그런 사람이 가득하면 그게 좋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런 세상을 만든다는 게 결코 어려운 게 아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쉽게 할 수 있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거다. 그것이 나는 21세기의 유학이 되어야 된다.